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자, PB님,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 관련된 모멘텀들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엇이 생겼다, 확산됐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 관련주들이 부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오늘 이제 핫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세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세럼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유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이슈, 특정한 질병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초기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죠. 그 빈대 관련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에서 처음에 빈대 관련주가 부각된 이후에 조금 빠르게 이 테마에 대해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역학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맨 처음에 보도됐을 때보다는 좀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런 이제 질병 관련주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 질병이 단순히 한 번에 확 잡히진 않겠죠? 당연히 관련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이라고 하면 위더스 제약이 있을 겁니다.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더스 제약 오늘 상승하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매물 부근까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나오는 조정은 결국에 앞선 고점에서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 분출이 조금 억압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이 뉴스가 얼마나 부각되는지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하면은 한국파마가 될 겁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파마도 현재 지금 오늘 고점 가격이 지난 이제 4월에 있었던 전 고점 가격까지고요. 이 종목도 특징으로 보시면은 지난 7월, 9월, 8월 보실 수 있는데 위에 이제 피레침처럼 솟았다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다소 부족한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이제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은 접근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빈대 관련주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빈대 관련주는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이제 빈대 제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빈대와 관련된 간담회도 개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이 이슈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아젠다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아젠다가 됐다라는 거는 결국 추세적으로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 경농이라든지 경남제약이라든지 이런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전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전장과 관련해서 개별주에 대한 얘기는 좀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도주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양대 축이 될 텐데요. 어제 이제 그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에 대한 영향을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 반대쪽에는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오늘은 이제 HBM과 관련해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오후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오나 했지만은 생각보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서 가치를 부각받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엔터 관련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이제 자사의 소속 가수가 컴백을 합니다. 소속 그룹이죠.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하는데 이 컴백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SM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가 이제 미니 앨범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앨범 발매라든지 소속 가수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을 경우에 엔터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반등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자. 엔터 관련주 저가 바닥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G스타가 개최가 됩니다. G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분출을 못했었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시세가 분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위메이드 플레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세 분출 이후에 이제 앞에 있는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평가 자체가 많이 지금 평가 자체가 낮게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결국 게임주의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잘 만든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시할 신작이 그 이후에라도 이제 흥행에 성공해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매출이 잘 나왔다는 것이 실적이겠죠. 결국은 실적 아니면 기대감 둘 중에 하나로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즌에서는 신작 기대감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붉은 사막 출시가 예정이 돼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게임 관련주도 실적을 좀 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G스타를 개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적 종목 위주로 한번 조금 찾아보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제 답변은 이미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뭔가 급격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미 반도체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급이 쏠릴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이 더 크겠지만은 지금 수급이
빠져나왔다라고 보면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조정받고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시세가 분출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 반도체 쪽이 더 매력이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하고 게임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엔터 쪽에 조금 궁금한 것이 수익률을 만약에 고려한다고 치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어느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그냥 장기 변동성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중소형주가 더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JYP나 SM 같은 경우에 소속 가수들이 컴백이라는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파생돼서 일어날 수 있는 반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주 중에서도 대형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